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인 흐름, 그 속에서 긴축 발작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FOMC 성명서 발표 이후에 각종 뉴스들은 매파적 관점 부분이 심하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졌다. 예, 맞아요. 그 내용은 맞습니다. 그죠? 점도표 상에서의 변화 부분도 나타났고, 그런 흐름들의 속에서 경제 성장률이 7.0%로 0.5% 상향 조정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시장 예상보다 더 강도 높은 긴축에 대한 흐름 부분을 정책적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부분의 리포트들도 꽤 아침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보다 오히려 여타증권사의 리포트 부분보다 김기수는 제 생각과 가장 비슷한 내용의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논란의 여지는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부분 내용인데, 사실은 매파 시각보다는 정상화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납득할 만하다. 어제 미국 시장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죠.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1.5%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의 금리가 너무 낮았었죠. 그죠? 3월 달에 1.746%,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746%를 찍고 하향하면서 어제 그저께까지 1.5% 이하에서 놀았다는 건 상당히 낮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이야기할 때도 1.4%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 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약해졌다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뭡니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더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1.5%에서 1.6% 정도의 사이에서 횡보하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하여튼 미국 FOMC 부분에서 예상에서 다소 벗어난 결과가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미 연준의 정책 기조상의 일부 변화가 일어났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과 관련된 시그널은 없었지만 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수 있었다라는 건 예상 밖의 부분이에요. 사실 2023년이나 가야 금리를 인상할까 하는 그런 기대였었는데, 2022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소 매파적인 부분은 분명하죠. 그죠? 미국 연준이 당초보다 빠른 금리 인상을 시그널로 보여준 것은 높아진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은 거죠. 6월 미 연준이 발표한 수정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GDP 성장률이 6.5%에서 7.0%로 0.5% 상향 조정되고, 그리고 PC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기존 2.4%에서 3.3%로 1%나 상향 조정되었고, 또 2022년 역시 소폭 상향 조정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의 물가 관련 시각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근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그죠?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매파적 시각이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GDP 성장률에서 보듯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정상화 과정에 들어섰다는 측면에서 통화정책 역시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커진 것뿐이지,
그죠? 그러면서 자산 시장의 과열이나 거품을 막아낼 그런 정책 입안자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부분 정도다. 그죠? 미 연준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단기적으로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미 연준은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이제 논의할 것인지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말인지 말방구인지. 여하튼 파월 의장이 그리고 또 연준이 이런 사고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은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에 대한 부분, 그죠? 그 부분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정도입니다. FOMC 회의 부분이 사실 5월 지표, 그죠? 5월 물가 지표 이 부분이 6월달 지난주에 발표되면서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정 정도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경제 지표는 과거죠, 그죠? 5월달 원자재 가격의 하락, 약세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물가 상승률도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형태의 부분 속에서 이 소비 부분도 사실 미국 시장의 소비 부분을 보게 되면 상품 소비보다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실질적인 임금 인상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테이퍼링 정말 공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흐름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죠. 자, 여기 이제 뭐 도표와 관련된 부분, 그죠? 2013년 테이퍼링 당시 이 수준의 미국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 금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미 테이퍼링 등 긴축 기조를 일정 정도 선반영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하나 미국 연준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 이렇게 보게 되면 그죠? GDP 미 연준과 블룸버그 서베이가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상 경로 정도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오늘은 사실 시장 지수가 코스닥이도 강하잖아요. 그죠? 코스닥이 강하고 거래소는 0.5% 정도 떨어졌고, 그죠? 사실은 미국 시장의 약세 영향 부분, 어제 뭐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한 부분,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시장이 일정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그동안 약세 흐름 속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격 매력이 있으면 순환해서 움직여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ESS 이 배터리 부분, 이 부분에 큰 성과를 거둔 거,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 섹터, 뭐 SKC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섹터 상승을 일궈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오늘 5G도 강세죠. 5G 섹터 부분도 그리고 효성그룹주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기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시장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가 내일 놓여져 있는 가운데에서, 그죠? FOMC 결과를 확대 해석해서 시장의 물량을 일정 정도 뺏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죠? 종목 부분에 있어서 실적 성장 흐름을 갖춰 갖고 갈 수 있는 부분. 오늘 카카오가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 보세요. 그죠? 그런 성장 섹터 위주의 공략 부분이 계속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